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답변은 국민청원 100번째 답변이기도 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무려 183만여 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의 해산 청구 청원과 33만여 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그리고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등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늘의 저의 임무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3만 명과 33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끼며 답변드립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들께서는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고 소방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였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점과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원하였습니다. 이 청원은 올해 4월 22일 시작돼 6일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았던 29일, 30일 양일 동안만 해도 100만 명이 훌쩍 넘는 국민청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183만 명이라는 최다 참여수를 기록하며 마감된 청원이기도 합니다. 또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은 같은 달 29일에 시작돼 약 33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해산 청구에 대한 청구인들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고 국가보안법 개정 운운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막말과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 8조 사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독일에서 유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은 해산시켜야 된다는 확고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헌법인 독일 기본법에 정당의 목적이나 추종자의 형태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거나 독일 연방공화국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고 위헌 여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실제로 52년 사회주의 제국당이 해산되었고 56년 독일 공산당이 해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합 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의 제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정당은 해산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정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에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해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 질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3분의 1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IMF가 공고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나 국회가 스스로 만든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 큰 아픔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정당 해산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청원처럼 정당 해산 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 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동시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헌법 8조와 그 헌법 8조 사항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결론에 이르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인들은 국가 수장의 직무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고 되물으면서 청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청원에도 22만 명의 국민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앞서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서도 정치인의 막말을 지적하셨는데요. 김무성 의원의 내란죄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국민들께 심각한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많은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인종,
등 특정한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증오, 폭력을 교사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은 출판 자유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잘 알다시피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나치의 폭력 지배를 찬양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2016년 6월부터 일본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라는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청원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스스로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 정당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해나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답변 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국민의 관심이 컸던 청원입니다. 정당 예산 청구 청원은 다시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거듭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회도 그동안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몇몇 정당 지도자들에 의해 좌우되었던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다양한 공천권 개혁이 있어 왔고, 특수활동비라는 투명하지 않았던 돈 쓰임도 바뀌어져 왔습니다. 특히 동물국회라고 비유될 수 있는 국회의 상황을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로 만들자라고 하는 입법, 제도화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청원에 보듯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이번 청원은 그런 점에서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아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여겨봅니다.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모두, 또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 모두들은 만약 정당이 바뀌고 국회가 바뀌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여야, 진영을 떠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청와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 건에 대한 청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